네, 자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보고 또 포트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. LNS홀딩스의 김소령 대표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월요일은 또 장기 투자 포트를 더 정리를 해보는 날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이 종목들도 좀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네, 오늘 사실 이렇게 세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. 그래서 네, 제가 오늘 리뷰를 잔뜩 준비해 왔는데 뭐 예,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계속 보유. 네, 코덱스 네, 레버리지, 코스타 베오스 레버리지 잘 가는 애들 굳이 우리가 자를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 제가 계속 몇 달째 얘기하고 있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. SK하이닉스 그에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ICD는 지난주 실적 나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SK바이오팜 역시 지금부터 이제 주가로 떠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 평가하고 있고요. 신일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니까 지속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사실 뭐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이런 ETF 같은 종목군들 또 소개를 해주실 때가 있어서 좀 의아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역시나 나중에 또 시장이 오르니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장기 포트들 모두 다 종목들 그대로 좀 보유를 해 나가 보자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주셨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의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오늘은 이제 환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 예측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환율 정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오늘 1,1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요. 이로 인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? 네, 일단 네.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게 언젠지 한번 찾아봤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난 7월 27일 날 강달러 시대가 무너지네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. 그날 지난 7월 27일. 그쵸. 예, 네. 7월 27일 날 했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매수 전략 가능 의견 드렸습니다. 근데 예. 그때 당시에도 좀 많이 의아해 하셨어요. 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약달러의 시대를 보고 계신다라고 좀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그때 매수하신 분 지금 수익 계속 누리고 계실 거고 이거 내년까지 팔 이유 전혀 없습니다. 아니 내년이 넘어서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팔 이유 전혀 없으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그대로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. 제가 그날 들었었던 방송 내용의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,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해서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환율은 상대적 가치이고 세 번째 몇 달 안에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가 가시화될 것이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그때 당시에 원유가 사상 최초로 위안화 거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달러가 스크래치를 받았고 이 네. 이후에 약세의 어떤 강력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,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팽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국이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볼 때 어떤 종목 생각나겠습니까?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생각납니다. 그래서 당장 해당 종목들은 매수하시면 손해를 절대 보실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날 네. 소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뭐 역사적 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수급 한번 볼게요. 삼성전자 계속 매수를 하다가 뭐 11월 4일 날 한번 끊긴 끊었는데 오늘까지도 외국인들 계속 매수를 이어오고 있고요.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가보겠습니다. 외국인들이죠. 역시나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끌어올린다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. 네. 자, 약달러의 시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. 환율에 따라서 시장을 좀 분석해 주고 계신데 사실 환율의 흐름과 또 시장의 흐름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과거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달러의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? 네, 네. 한번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.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시작 그리고 2017년도 단기 랠리 때 자료 한번 먼저 보시죠. 화면 보시면은 검은색 박스칸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거래소 차트입니다. 그리고 빨간 박스는 2017년도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던 1차 랠리 파동 때 그때 이제 차트인데요. 그때 환율 차트 한번 보시죠.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환율이 단기간에 저렇게 초급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17년도 랠리 동안에는 환율이 떨어져 내려왔고요. 두 개를 비교 분석해 보시면은 지수가 급락할 때는 환율이 급등했고 그리고 네.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환율이 떨어졌다.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그렇죠? 이건 무조건 외우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네. 같다라는 반대 말씀드리고요. 움직임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네. 최근 자료 한번 보시죠. 최근 자료 보시면은 이거는 2018년도 미국이 무역 전쟁을 터뜨리고 나서 지수 하락, 단 원달러는 계속 이제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실 건데 거기에서 정점은 올해 3월달 코로나19 그리고 유가 치킨 게임이 발생하면서 한 번에 증시는 급락, 원달러는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참고로 같은 시기 외인들이 우리 이제 주식 보유액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보시면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원화가 약세,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외국인들 물량을 빼는 거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, 네, 네. 같은 기간 그럼 미 S&P 차트 한번 보시죠. 네. S&P 500 3월 달부터 이제 저점 찍고 쭉 강하게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참고로 우리도 저 때부터 지수가 끌어올리긴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 때 이제 기관 외국인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줬습니다. 우리 개인들이 우리 동학개미들이 그렇죠. 지수를 네. 끌어올려
놓고 봤다라고 설명드릴 있을 것 같고요. 네. 굳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또 공식으로 좀 외워도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달러가 강세일 때는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시장이 또 강세를 보이고 이런 반대 움직임인데 궁금한 건 이런 달러 약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. 네.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? 사실 뭐 달러에 대한 부분은 네. 그 누구도 100% 주식과 마찬가지로 뭐 주식 뭐 삼성전자 뭐 얼마 간다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? 달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죠. 본 자료는 지난번에 이제 거래소가 2,607.1포인트씩의 원달러 환율입니다. 보시면은 이제 쭉 아래쪽에 1,065원 정도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고점을 빨간색 선이 네, 환율 맞습니다. 네, 움직임인가요? 밑에가 네. 환율이고 위에는 거래소입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달러는 1차 방어선이 1,065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저 때보다 지금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도 훨씬 많이 풀었습니다. 예. 미국 마찬가지, 우리나라 마찬가지, 전 세계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. 그래서 1차 방어 라인이 1,065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만약 네. 저 라인이 깨지면 제가 다시 나와서 2차 방어 라인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 개별 주식 주가나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, 뭐 간접적인 영향도 있고 영향이 없을 수가 없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. 수급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뭐 참고로 이제 ICD 같은 종목들도 이제 올라가지 못한 이유도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매매를 볼 수 있는 시가총액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화면 한번 보시죠. 화면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칸이 외국인들의 시가총액입니다. 아무래도 많이 매수하면 시가총액이 좀 높아지겠죠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참고로 이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온 자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은 코스피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빠지면 코스피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투자 임해 보시면 되시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작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금 공매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강하게 전략을 쓰지 못해서 못 들어온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12월 넘어가면은 더 강한 매수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내년에는 1,000단위 앞에도 분명히 바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투자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방송 예고하겠습니다. 수급을 통한 내년 시작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일단 이 얘기는 아마 국내외에서 지금 뭔가 오픈되지 않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이고 이거를 들으시면 왜 제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 수준으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일단 환율은 한 1,065원까지 마지노선으로 두고 이때까지는 좀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로 인해서 우리 지수도 더 상승을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. 그럼 만약에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져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해도 괜찮다고 보세요? 일단은 네. 예전에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신종 부를 때도 사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포함해서 이제 공포감이 극대화됐었죠.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잘 아시겠지만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공포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뭔가 모임을 많이 가지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경각심이 좀 줄어든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치료제나 백신이 이제 개발만 되게 되면은 특히 개발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. 입증이 되는 그런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 관련 이슈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순간에 사라질 거니까 관련 종목 혹시 매수 하신 분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. 포트도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.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